무려 8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곳이 있습니다. 바로 투신 자살 사건, 그리고 연이은 검찰 수사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호남의 정치 1번지 광주 동구입니다. 네, 이렇게 연이은 악재를 뒤로하고 광주 동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박주선 후보 전화로 연결해서 무소속 출마 이유와 그리고 이번 총선에 임하는 각오 들어보겠습니다. 네, 박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후보님 선거 돕던 분이 불법 선거인단 모집과 관련해서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졌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이 광주 동구를 무공천했습니다. 그래서 후보님이 탈당해서 이제 무소속 출마를 하셨는데, 무소속 출마를 강행한 이유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사실 투신 사망과 관련해서 제가 도의적 인간적 책임을 지고 총선 불출마를 가닥을 잡았었는데요. 네. 사망한 분의 유가족이 자기 아버지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말아달라는 간절한 호소가 있었고, 네. 또 이와 관련해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많은 분들이 광주 동구를 위해서 필요한 인물이 박주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공천받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제 와서 총선 불출마를 하게 되면 대단히 무책임하고 비굴한 처사다. 당당히 출마해서 당선돼가지고 진정으로 책임지는 자세는 동구민을 위해서 백배천배 노력하는 길이다. 이렇게 또 간절한 요청을 해서 그걸 거절하기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백배천배 노력으로 광주 동구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더 헌신 노력하는 것이 저희 진정한 책임지는 자세라고 해서 출마했습니다. 네. 네, 그 민주당에서 이번에 이 지역을 무공천한 이유가 좀 궁금한데요. 혹시 내심 후보님 당선한 후에 복당하길 바라는 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떤 생각이십니까? 그런 뜻이 분명히 있죠. 먼저 모바일 선거인단 모집 제도는 불합리한 제도로서 본질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어느 캠프, 어느 후보자도 탈법과 과열에 대한 책임과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를 잘못 만든 민주당 입장에서 대국민 사과 측면에서 무공천을 했고요. 또 이면적으로는 그동안 제가 민주당에 기여한 공적이 있고 앞으로 민주당을 위해서 일할 사람으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당선돼서 당으로 들어와서 이번 정권교체에 기수가 되려는 취지로 무공천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취지로 우리 또 대표께서 저에게 전화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네, 당선되시면 복당하시겠다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네, 우선 12월 대선에서 반드시 새누리당의 재집권을 막는 길을 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네. 예, 박 후보께서는 지금 광주 동구 지역의 18대 현역 의원이신데 이번 19대 때 무소속으로 후보께서 출마하는 거에 대해서 광주 동구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모바일 선거인단 제도가 잘못돼가지고 똑똑하고 참 지역에서 기대를 모은 한 사람이 여러 가지 곤혹을 치르고 있고 또 여러 어려운 늪에 빠졌다는 점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 후보들이 박주선 후보는 출마를 안 할 것이다, 출마를 못 할 것이다는 흑색 선전을 해놓은 다음에 출마를 하니까 출마를 해줘서 고맙다고 저를 환호한 분들이 많이 있고, 앞으로 동구를 위해서 일할 사람은 박주선이가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격려를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이 불법 사찰 문제가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요. 선거운동 현지에서 만나는 광주 동구 유권자들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이 문제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권력 남용의 실체를 반드시 밝혀야 된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기를 흔드는 범죄다, 이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반드시 시기를 늦출 것이 아니라 당장이라도 수사권을 발동해서 진실을 밝히고,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법무장관이나 대통령 실장이 관계가 됐다면 즉각 사퇴를 시켜야 될 것이고, 대통령 스스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솔직한 본인의 심경을 고백을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예, 이 지역에 지금 후보님 상대 후보만 해도 무려 7명입니다. 참 이번 광주 동구 지역 선거 판세가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거대 정당인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에서 이 지역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후보께 좀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불리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새누리당이 공천 안 한 것에 대해서는 별 영향이 없습니다만 민주당이 공천하지 않는 것은 저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변수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는 국회도 300명이라는 국회의원 개개인의 경쟁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나라의 미래와 우리 지역의 장래를 위해서는 어떻게 힘있고 정치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내는 것이 우리 지역과 나라에 도움이 되겠냐 하는 측면에서 선택을 하려고 주민들이 많이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다른 후보들과 확실한 차별성이 있다고 저를 평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인사 대천명, 최선을 다하고 1000명을 기다리는 자세로 선거운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충분히 당선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총선에서 18대에 비해서 무소속 출마자들이 배 이상 많다고 하던데 이렇게 이번에 무소속 출마자들이 많은 이유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또 무소속 후보자들 간의 단일화 바람도 있다고 하는데 후보님 선거구에서 단일화 계획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무소속 출마가 이게 많게 된 것은 각 정당마다 공천 심사를 통해서 컷오프 제도를 실시한 다음에 그 공정성에 대한 반발로 탈당 무소속 러쉬를 이루고 있는 점이 하나 있고요. 기존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굳이 어려운 공천 절차를 밟고 공천을 받는 것보다는 스스로 인물론을 주장해서 주민들로부터 직접 평가를 받겠다는 그 분위기에 편승해가지고 무소속 출마가 많은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 저희 지역구에서의 후보 단일화 문제는 저하고는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저는 후보 단일화 대상도 아니고 후보 단일화를 할 생각도 없고요. 일부 후보들 간의 단일화 후보 문제가 논의가 된다는 보도는 보았는데 아직까지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공교롭게도 그 박 후보께 계속 악재가 터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자살 사건, 그리고 이번에 불법 선거 운동에 연루돼서 후보님 측근이 구속된 일이 있었는데 어떠십니까? 선거 운동에 지장은 없으신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거운동에 막대한 지장이 있죠. 저는 검찰 출신으로서 3번 구속당하고 3번 무죄를 받는 그런 질기고 모진 검찰과의 악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관건 선거를 단속하는 검찰이 신속한 수사를 촉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연 수사를 하다가 선거 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후보를 소환하는가 하면 또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할 필요성도 없는데도 선거 투표일 8일을 남겨놓고 중간수사 결과 발표라고 해가지고 저와 관련된 여러 사람의 범죄 사실을 낱낱이 언론에 공표해서 마치 제가 이 사건과 관계가 있고 연루가 된 것처럼 언론 보도를 하게 함으로써 저에게는 많은 지금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사필 규정이라는 천리를 되뇌면서 하늘은 반드시 억울한 사람에게 결백을 입증을 시켜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자신 있게 선거운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정정당당하게 제가 검찰에 출석해서 저희 결백을 입증을 시키고, 또 검찰이 정치검찰의 행태가 더 이상 존속되지 않도록 하는 정치검찰의 개혁에 제가 앞장서서 반드시 이 검찰 개혁을 이루게 놓겠습니다. 네. 4.12 총선이 이제 꼭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후보님만의 선거 전략 그리고 각오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인물론으로서 타 후보와의 경륜과 능력, 자질, 정치적 위상을 가지고 차별화를 시켜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국회의원 선거도 중요하지만 12월 대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차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12월 대선에서의 새누리당의 재집권을 막고 호남을 결속시키는 역할을 할 사람이 적임자가 누구냐 하는 측면에서는 제가 타 후보와 차별성이 인정되고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선 승리를 위한 기수로서의 역할도 함께 주민에게 호소하면서 그걸 선거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광주 동구의 무소속 출마한 박주선 후보였습니다.